그게 아니고요. 아까 네, 네, 알겠습니다. 정동영 네. 의원하고 바꾸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 PPT 준비하시죠. 오늘 중앙일보 일면에 이재명 무죄준 판사도 체포 대상이었다. 이 기사가 지금 나왔습니다. 혹시 김태규 직대 이 기사 보셨나요 오늘? 그 보셨죠? 뭐 소상인 모르고 보셨죠? 헤드라인만 질문이 봤습니다. 보셨죠예요. 왜냐하면 방통위는 언론 보도를 모니터링해서 예, 헤드라인 봤습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같은 판사 출신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법부를 대통령이 농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판단이 그 없습니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는 게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답변하세요. 저 방금 답변 드렸습니다. 적절치 않다. 예. 그러면은 보통 통상 이다 아니다 해서 그러면은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도 없다. 계엄에 대한 생각도 없고 만약에 국무회의 참석했다라면 만약입니다. 그럼 어떤 입장을 피력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객관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 어떤 대해서는 입장을 피력했을 답변은 것 같습니까? 그 역시도 가정적인 질문이라서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답변 이 드리는 건 사태에 적절치 대해서 않습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의 입장에서 사과하신 적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달리 그런 사과하십시오. 적 없습니다. 그 역시도 저는 지금 사과하십시오. 지금 사과 안 한 국무위원은 딱 한 명. 김문수 장관이었습니다. 직무대행 국민들에게 사과하십시오. 사법적 판단이 앞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어떠한 의사 표현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사과하지 않은 겁니까? 사과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표명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그러니까 드립니다. 사과하지 않는 거죠. 뭐 말장난 그것도 하지 마시고요. 제 자, 의견을 표현. 조성은 사무처장 나오세요. 예, 세우세요. 예, 고위 공무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내란 사태에 대해서 방통위 사무처장으로 사과할 용이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없습니까? 뭐 이런 아니, 상황이 사과할 용의가 있으면 사과 깔끔하게 하시고요. 이런 없으면 상황이 가시고.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습니까? 예. 만약에 지금 이곳에 방통위가 아니라 감사원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위공무원으로 생각하고 장관은 사과했습니다. 그러면 그 고위공무원들은 어때야 되는 겁니까? 국가공무원으로서 장관이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명령에 불복종하겠다고 장관은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위공무원들은 어떤 태도여야 됩니까? 지금처럼 안타깝습니까? 아니면 사과합니까? 들어오십시오. 이차관님 네. 입장 얘기해 보십시오. 계엄 자체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은 국민들이 공포와 생명 안전의 위협을 느끼고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지금 뜬 눈으로 밤을 새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가공무원으로서 이 상황에 대해서 사과할 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장관께서 사과를 미리 드렸던 네, 걸로 사과하셔야 생각하십니다. 됩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겠습니다. 그 국가 비상계엄에 따른 통신장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네이버 뉴스 다음 카페가 접속 불가, 댓글 작성 불가, 접속 지연이 됐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12월 7일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백만의 대한민국 국민이 모였는데 통신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있을 12월 14일 탄핵에 대한 온 국민의 집중, 그 다음에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지금 만반의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네, 일단 방송발전법에 의거해서 통신 소통에 대해서는 7일 날도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 14일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이 특히 댓글이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접속이 지연됐습니다. 이것은 21세기 대한민국의 그 통신 강국으로서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담화문이 발표됐을 때 어떠한 내용일 거라고 몰랐다 치더라도 비상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 비상 상황에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조치하겠습니다. 네,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방통위가 앞서 말씀 답변서에 보면 비상한 시기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방통위원장? 예. 네. 없습니까? 전신 매뉴얼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가 아닌 평시의 비상계엄 상황에서 별도의 지침이나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예. 없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관, 유상임 장관. 네네. 전시가 아닌 평시의 비상계엄 상황에 별도의 지침이나 매뉴얼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별도의 것은 없고,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유선이라도 또는 무선이라도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을지훈련, 충무훈련 왜 합니까? 예, 그것은 국가 비상 사태 발생 시 합니다. 그럼 국가 비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충무훈련이 발동된 겁니다. 그거는 전시 재난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비상계엄 상황입니다. 충무훈련이 발동된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금 계엄이 발동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치가 진행 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방통위에 사람을 보내라고 연락을 받은 겁니다. 그 조치에 따라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예. 을지훈련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을지훈련 뭐 전체적인 뭐 매뉴얼을 제가 숙지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조정원 차장 나오세요.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원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뭐 비상 상황이 벌어졌을 네. 때만 그 비상 연락 막 가동하고 뭐 비상 체제를 매뉴얼 유지하도록 얘기하는 거다. 매뉴얼. 을지훈련상 매뉴얼. 매뉴얼 내용은 뭐 기밀 사항이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정말 들어가시고요. 기조관 나오세요. 세워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원들을? 그 을지훈련 관련된 부분도 비밀로 아니 분류되어 비상 있기 상황이 때문에 발생했어요. 계엄령이 발동이 됐어요. 그러면은 사무처장이 없고 직무대행은 설거지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 다음 기조국장은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직원들에게? 그냥 전화 보고 있어라. 국가기관 방송사인